박상용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박상용이는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떵떵거리고 다닙니다. 예. 이런 박상용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아, 당연하죠. 그동안에 이런 자들 처벌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까부는 거거든요. 네. 요거 엄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요놈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놈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팩트 체크하는 영상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되게 밝혔듯이 없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성태,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이 말입니까? 아예?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뭐 주선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창고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기실이었고 아니, 대기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나요? 네. 박상민 검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연어술 파티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연어회 파티, 진술 세미나,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그러면은- 받았고요. 예, 재판도 있었습니다. 공범들을 같은 장소에서 불러놓고 진술 맞추기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증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5월 17일에도 그런 적은 없다 이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 박상웅이나 박상민 이런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이런 장면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같이 그냥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김성태나 쌍방울 관련자들이 그들에게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수시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계속 봤습니다. 그 영상 녹화실에 검사나 수사관 없이 공범들만 김성태나 이화영, 방용철 이런 사람들만 앉아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까? 예, 그 13135 그 맞은편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공범들.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김기표 검사가 워낙 덫을 많이 놓아놔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 걸려들었어요. 아, 네. 예, 그 뭐 뻔히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연어도 사오고 그다음에 창고라고 하는 데서 진술 서로 세미나 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더 명확한데도 지금 박상용 검사가 나와 저렇게 건방지게 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이제 일단 위증을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놔둔 상황에서 이제 그 후에 또 논리적으로 반박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점이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위증은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아까 국회 그 증언 초기에 외부 음식 반입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구내 식당 가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아, 구치감에 그래요? 구치감에 내려가도록 했다. 제가 그게 정확히 기억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뭐 그러면 뭐 나중에 자기들이 사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구속되거나 체포되어 있는 사람 계속 조사할 때는 밥을 시켜주잖아요. 네. 당연히 외부 음식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게 뭐 연어가 될지 네네. 설렁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부인하는 건 모습을 보고 이상하네. 좀 외부 그래- 음식 반입해서 많이 먹거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연어회 이게 드러날까봐 사실은 아예 그러니까 원천 차단한 거지. 저도 그걸 보면서 네. 이건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보통 구치감에 내려가서 먹기도 하지만 뭐 그냥 짜장면 시켜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왜 없다고 하지?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호회 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없다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 그때 추궁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빼박 예. 위증입니다, 이것은. 근데 지금 요놈 관련해 가지고 2차 종합 특검에서 피의자 전환시켰습니까? 출국 금지했고요. 오. 피의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상용이를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그래도 이제 박상용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워낙 이 명확한 증거들이 그렇죠. 나와 가지고 네. 그럼요. 이제는 박상용이는 끝난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죠. 네,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고발 의결을 했고요. 네. 이제 그 후속 조치로만 이제 고발장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위례 신도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2022년 9월 남욱을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할 당시에 정일권 부장검사 우리가 예. 어제 봤잖아. 예. 이 정일권 부장검사가 남욱을 협박했다고 법정에서 폭로한 일이 있었죠. 예. 다시 한번 그거 짚고 가겠습니다. 네, 남욱의 법정 증언인데요.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날 자신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네. 이렇게 법정에서 예. 증언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악마를 악마예요, 보았다. 악마. 네. 아니 어떻게 그 핸드폰 압수수색한 거기에서 나온 사진을 갖고 그렇죠. 아들 사진을 이렇게 그 거기서 진짜 멘탈이 난 무너질 것 같거든요. 와. 이제 저게 이른바 김용 부원장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 남욱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조사를 이렇게 받았어요. 2020년 말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는 이전 수사팀이 다 조사를 이제 정확히 해가지고 혐의가 있고 없고를 다 가려서 이제 예.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중앙검사장들 인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전격적으로 합니다. 몇 군데 중요한 데를 해서 그때 송모 검사장도 가서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여러 수원이나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배대에서 잡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 이미 남욱이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김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때 8월 달인가 저는 기억하는데 구치소 압수수색부터 해버립니다. 구치소 저 위례 사건 별건으로 가지고 구치소 압수수색하고 지금 체포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어질 기사 같은데 그런 과정이 거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압력을 가했잖아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진술이 있어요. 그 진술이 바로 이겁니다. 네,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 김용에게 3억을 전달했다. 요거를 받아내는 거야. 예. 그 짓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진술 있죠. 예. 이 진술은 검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훗날 법정에서 폭로를 합니다. 2022년 9월에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억을 전달했다는 이 기존 진술은 2022년 이후 수사검사에게 들은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11월에 재판정에 나와서도 또 관련 진술을 합니다. 네, 그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유동규로부터 듣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 건설사 배제 조항 이런 것에 대해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건 다 처음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이 남욱을 진짜 엄청나게 괴롭혔더라고. 네. 남욱이 2025년 11월 7일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박 3일간 중앙지검 청사 지하에 있는 구치관 맨바닥에 모포 하나 주고 자라고 하는데 못 자서 고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요거 보면은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법정 증언을 한 거잖아요. 네. 2025년 11월 7일이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얘가 말을 바꾸는 거 아닐까? 지어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문건이 남아 있더라고. 예. 요거를 뒷받침해주는 문건.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었거든요. 남욱이. 예. 근데 구속되어 있는 남욱을 다시 또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검찰청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밤새 괴롭힌 다음에 검찰청 밑에 구치감이라는 게 또 있나 봐. 구치감. 거기에 가둬놨다는 거야. 그 관련한 근무 일치가 존재합니다. 네. 2022년 9월 16일인데요. 이때 조사를 남욱이 자정까지 받습니다. 와, 밤새서. 자, 그런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할 것을 당시 검사 이주영이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다음 날이에요. 이 조사를 밤 10시 40분까지 받아요. 근데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할 것을 검사 이주영이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완전 반 죽이는 거야, 그냥. 고문 아니에요? 와, 저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영화에서도 못 봤거든요. 원래 검찰에서 체포를 하거나 잘 아시겠지만 체포를 하거나 구속을 해도 조사가 10시쯤에 끝나면 원래 구치소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고 하거든요. 체포든 구속이든 마찬가지인데 사실 구치감은 생활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잠시 뭐 경찰에 송치됐다든지 잠깐 이렇게 체포됐다든지 할 때 그 중앙지검 보면 굉장히 그 햇빛도 안 드는 데 있어요. 제가 뭐 그 관련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막 그런 데에서 잠을 자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아예 잠을 재웠다는 것이 검사 시절에 저기 체포영장 받은 사람 저기서 자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도 예, 저건 불가능. 예. 그런 거 안 전혀 하셨으니까 검찰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구치감이라는 거는 검찰청 안에 있는 근무 시간 중에 구속이나 체포된 사람들 대기 장소예요. 대기 장소. 네, 대기 장소죠. 네. 근데 구치감에 그 잠을 밤새워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재웠지? 그러니까 전 그것도 그런 게 교도소 아마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가외로 지금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밥도 교도관들이 그 교도관들이 밥도 그게 무슨 구내식당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구치소에서 그 밥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밥을 조리시설이 없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구내식당이 있지만 그 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이렇게 이제 수용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밥이 다 식대 식은 거 차디 찬 것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희한하네. 저런 예가 없을 건데요. 근무자가 없었을 텐데 네. 밤에 혼자 가서 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연기 좋은데 많이 해보셔놓고 연기하시는 그 전에는 이제 긴급 체포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48시간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밤샘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밤새도록 검사실에 같이 있는 거야. 사실은 피의자하고 아주 옛날에 밤새워서 그랬죠. 조사하고 뭐 새벽이나 아침 되면은 이제 보통 밤새워서 조사하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과 시간이 되니까 근무 시간이 되니까 뭐 구치감에 넣어놓던지 아니면 검사실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에서 처리를 했지만 밤에 저렇게 구치감 보내는 건 난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선배 세대니까 이제 그때 밤새 조사가 되는데 우리는 밤샘 조사가 없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끝나면 구치소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밤에 돌려 다시 아침에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저건 구치감이 저렇게 했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검사를 하셨던 분들도 이런 거는 나 처음 보는데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주영 검사라는 사람이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자가 기발하게 자기 딴에는 기발하게 이런 안을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건 이제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주영 검사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유선에서 그렇게 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담근다는 표현이 생각나네요. 이게 그게 약간 이게 그렇게 괴롭혀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구치감에 대기시켰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주영 검사 나도 모르는 검사인데 이게 이제 평검사나 뭐 하여튼 부장 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평검사일 겁니다. 평검사나 부부장 정도일 텐데 일단 거기
남욱을 혼자 재웠을 리는 없는 거고 누군가 붙였을 텐데 그러면 교도관을 밤새 근무를 시키는 거를 평검사가 그거를 시킬 수가 없지. 교도관들이 그렇지. 그렇게 검사가 야 너 퇴근하지 말고 그 말이 안 되지. 구치소로 돌아가지도 말고 여기하고 같이 자. 한다고 교도관이 말을 듣나? 그건 검사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인데. 이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개월을 해야 되니까 교도관은 돌아갈 수 없고 당연히 그렇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자 그런다고 말을 듣냐고 교도관이 평검사 말을. 기사 보고 다. 하여간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무슨 일제 시대도 아니고 맞아요. 맨바닥에다 48시간. 와. 아니, 수사를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검사 뽑을 때 사법고시를 못 하러 가요. 네. 차라리 뭐 우리 구마적 선배님이나 뭐 저 같은 사람 검사 시키면은 그렇지. 48시간도 필요 없지. 뭐 저는 2시간만 주면 우리 최영진 앵커님이 진술서 이렇게 쓰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최욱 앵커한테 3억 주고 옆자리에 앉았다 이런 거. 뭘 48시간 뭐 필요하겠어요. 검사를 사고나요. 예. 자랑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사법고시를 못 하러 가요. 그러니까 맞아. 진짜. 아 이게 너무해. 이거를 근데 고문이야 이 비판에서 멈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 좀 코뿔소 의원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고문에 가까운 인권 유린. 그 사실 이게 참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박상용 검사도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국정감사를 저 구치감이라는 데 가서 48시간 거기다 눕혀놓고 하면은 다 알아서 진술서 쓸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거짓말했습니다. 위증했습니다. 허위 자백 요구했습니다. 네. 정말. 그 국정위원들이 이 구치감 현장 조사한다고 했던 네,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오후에 2시에 아마 예. 2시에. 갔다고 했는데, 네. 예. 그 갔다 오신 분들하고 네. 이 상황을 좀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치감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가봤죠. 본 적은 있어요. 열악하긴 하군요 거기가. 세멘트 바닥인가요? 아, 뭐 바닥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예, 그런 바닥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중앙지검에 있을 때 잠깐 그 기획 검사를 했어요. 6개월 했어요. 그때 이제 구치감 그 시설 관련해서 했는데 정말 거기는 진짜 너무 좀 그 아예 그냥 햇빛이 안 드는 데고 거기 이게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후에는 얼마 정도 리모델링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이 만약에 그 상황이면 저기서 자겠다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고문하고 했던 게 결국은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게 지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한테 대선 자금이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이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맞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가 자기 사실은 개인 빚 갚으려고 남욱한테 돈을 뜯어낸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은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유동규가 그것을 다른 개인 채무 상환하는데 사용해 놓고 내가 김용한테 줘서 거짓말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유동규 진술 하나 가지고 검찰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욱을 이렇게 담궈 가지고 남욱한테 김용한테 불리한 진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유죄의 어떤 판결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욱이 이런 상태에서 한 진술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어때요 우리 검사님? 지금 이 검사의 진짜 이 폭력적 추악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과정 지켜보고는 계시죠? 아니 근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밤샘 조사도 사실 많이 했고 네. 그래서 뭐 진실은 새벽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밤샘 조사도 금지시켰고 물론 이제 피의자의 동의하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그 인권 강화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아니 인권 말고. 아니 인권 강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옛날보다 더한데 옛날에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예, 근데 그나마 우리 검사님이 밤샘 조사했던 거는 나쁜 놈 잡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제거하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타다닥 움직였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 윤석열이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정적 제거. 그러다 망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망한 거지. 진짜 망한 거예요. 예. 그 혹시 자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족 사진 보여주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그것도 와서 진술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는 맞아요. 뜻으로 보여줬다라고. 네. 아니 48시간 맨바닥에 저렇게 막 재우는 상태로 막 사람들을 달군 다음에 가족 사진 딱 내놓으면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맞습니다. 정일권이. 가족까지 담그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나쁜 놈이야. 그걸 와서 또 그렇게 말을 비틀어서 떠드는 게 그렇습니다. 더 못돼 처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일권입니다. 정일권. 예. 정일권 알죠? 모르는데. 또 정일권 총리는 내가 알지. 정일권 전 총리는 아니 그 나이도 약간 좀 동년배 같은데 자꾸 모른다고 하시네. 정일권. 대답이 같이 살짝 근무한 늦으셨어요. 적이 없는 것 같아. 몰라요? 우리 김기표 검사님은 저는 아시죠?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얼굴은 아는 후배예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건 진짜 상상. 근데 그래놓고 자기는 당신도 자녀 있죠라고 물어봤더니 있는지 유무도 얘기를 안 해줘. 개인정보로. 와. 악마. 아휴.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어찌됐든 이재명을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재명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수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저렇게 안 하면은 거짓말 안 하니까 저렇게 담그고 뭐 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김영 부원장 그 변호할 때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2박 3일 저렇게 가져왔다는.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 했더니 저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김기표 검사님과는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네. 저희는 또 대북 송금 사건으로 향해 가야 되거든요. 네.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대북 송금 사건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아, 다음에 그래요? 와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쉽네. 우리 코뿔소 의원님은 저도 가나요?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요. 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화들짝 놀라시네. 김기표 의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